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파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 기업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그리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ARM. 그쵸? 신규 상장주죠. 자, 앞뒤 없이 말씀드릴게요. 신규 상장주. 사실 이런 그림의 신규 상장주를 보기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 신규 상장주는 대부분 고점에서 시작하거나 그쵸? 공모가 대비해서 상당 부분 위에서 시작을 해서 때려 맞는 걸 많이 보죠. 그리고 거래량이 최대로 증가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왜 그러지? 거의 균등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주가가 계단식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느낌이 안 드시나요? 자, 이게 분명히 이유가 있는 기업입니다.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ARM이라고 하는 날개를 달았다. 자, 오늘 설명해 드릴 거고, 사실 ARM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겁니다. 과거에, 이 스토리를 좀 말씀드릴 텐데, 소프트뱅크가 지분의 90%를 들고 있는데, 이제 나스닥 상장 초일기. 자, 여기 개념이고, 2번은 뭐예요? 엔비디아.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에서 반도체, AI 반도체죠. 자, 요 부분에서 절대 강자죠. 자, 계속 우상향, 실적 우상향. 왜? AI 반도체예요. 우상향. 계속 실적이 증가되기 시작하고 나스닥의 기술주를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과거에는 테슬라가 대표했다 할 수 있는데 사실 테슬라는 아직까지도 450달러에서 270달러라고 하니 상당 부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바닥에 대한 120달러에서 올라온 중간 과정. 얘는 달리는 말. 자, 우리는 시장을 볼 때 주도주를 평가할 때 어떻게 보나요? 시장을 주도하고 있구나는 일단 시가총액 기준으로 커야죠. 그리고 그 산업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되죠. 자, 2차 전지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에코프로가 바로 2차 전지를 대변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파도 내용 말해주시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나요? 자, 그럴 땐 여러분들 한 번만 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파이팅이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20년 동안 제가 펀드 매니저를 했다고 했죠. 최근에 자산운용사 방문 사례가 상당 부분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찍어 드릴 때 어떻게 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현대표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그 기사가 나온 지 10분 만에 삭제가 됐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제가 캡처해 놨다고 했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도 ING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시죠? 자, ARM이라고 하는 최대 팹리스 반도체 회사. 팹리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파운드리라고 하는 게 생산 설비를 보유한, 즉 어떠한 빵이라고 하면 빵을 생산하는 거를 파운드리라고 해요. 파운데이션, 기초. 들어보시죠? 자, 그러면 파두라는 업체는 뭐다? 팹리스. 리스가 뭐예요? 레스. 없어도 된다. 즉 공장이 없어도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설계만 한다는 뜻입니다. 설계. 자, 도면을 우리가 건축사 같은 데 가면 도면만 이렇게 제공을 하고 그걸 가지고 소위 말하는 건축사들이 설계라고 용역을 부르고 이러잖아요. 즉 어떤 거다? 지식 기반 산업이다. 자,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다 지식 기반 산업이긴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공장이라는 거를 증설하게 되면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사실 큰 타격을 받진 않아요. 왜? D램이라고 하는 부분이 거의 전 세계에서 과점이죠. 두 업체가. 그러다 보니 생산량을 줄이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죠. 물론 전 세계에서 주목을 하기 때문에 담합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건 있지만 중요한 건 얘가 시가총액이 지금 2조가 넘어요. 여러분들 코스닥 시장에서 반도체 기업인데 2조가 넘는 기업이 많은 줄 아세요? 많지 않아요. 예, 과거에 동부하이텍이라고 하는 DB하이텍이죠. 하더라도 1조 원을 잠깐 넘었다가 한 적은 있어도 사실 반도체 기업이 2조 원을 넘는 기업은 많지 않다. 반도체 코스닥에서는 거의 대형주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대형주 치고는 어떻게? 주가 변동폭에 대한 부분이 작지가 않고 상단에서 때려 맞는 게
보통에 대한 뭐죠? 신규 상장주의 특징인데 사실 여기까지 간 다음에 상한가를 기록했죠. 그러면서도 이 작은 조정 내에서도 뭐가 받아내고 있죠. 근데 신기한 건 뭐냐? 여기에 그동안의 재무적 투자자라고 하는 거 있죠. 쉽게 말해서 이 종목을 몇 년 전부터 투자를 해서 상장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진입하는 캐피탈 펀드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행사를 합니다. 보호예수 걸린, 즉 뭐 6개월 동안 팔지 못하는 상장되고 이런 물량들 빼고 계속 팝니다. 근데 주가는 어때요? 완만하죠. 여기서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 뭐라고 했죠? 여기서 전 대표와 현 대표의 경영권 분쟁. 그죠? 여기서 기사가 나왔고 제가 그거를 보내드렸죠. 내용 아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여기서 받아내고 있어요. 지금도 역시나 받아내고 있어요. 참, 이 부분이 왜 그런지를 들으시게 되면 깜짝 놀랄 거고요. 그리고 이번 달 중으로 멀지 않았어요. 다만 변동폭 플레이가 돼야 된다고 하죠. 자, 여러분들은 오를 때 사실 겁니까? 아니면 오르기 전 가격에 사서 그 단기 반등이라는 부분에 무게를 두고 30% 이상의 수익을 내실 겁니까? 자, 2조 원의 종목이 30%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자, 제가 일정을 정리했다고 했죠. ARM 소프트뱅크가 9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나스닥 상장 초읽기입니다. 대여입니다. 가장 큰 대여예요. 자, 여기 정리해놨습니다. 자, 파드 ARM 실사 일정, 국내 실사 일정이 잡혔어요. 그리고 지분 투자는 논의. 자, 일정 그리고 경영권 분쟁의 시나리오를 적어놨습니다. 자, 요거는요 이 영상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아마도 저도 이제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 했었다고 했죠. 후배들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락이 오기 때문에 자,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7-8706으로 파두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 자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내용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항상 보면은 꼬리를 달죠. 윗꼬리. 사실 이런 부분들이 경영권 매집, 경영권 분쟁의 시나리오가 나올 땐 항상 위로 끝나진 않는다. 왜?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채워버리게 되면 높은 가격에 사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윗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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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꼬리. 이게 바로 고점을 갱신하면서 가격을 부르는 게 아닌 매집하는 날은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난 영상 보고 갈게요. 자, 일단은 제가 어디까지 한지 까먹어서요. 자, 다시 봅시다. 파두, 경영권 분쟁, 그리고 ARM의 최대 수혜만 적어놨죠. 핵심이 하나가 있는데 이 업체는 팹리스 업체입니다. 자, 설명을 하죠. 자, 간단히 설명을 하는데 2주에 찍었어요. 팹리스. 자, 이제는 제가 추가된 사실이 뭐죠? 경영권 분쟁과 ARM인데 실사 일정이 등장했습니다. 자, 경영권 분쟁은 뭐라고 했죠? 성장성은 있고 그리고 ARM에 대한 수혜를 있긴 하겠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의 박스권 내에서 지분을 매입할 것이다 라고 했죠. 역시나 이제 실사 일정이 다가오게 되면 정말로 위아래 변동성이 큰 게 두 번이나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대략적으로 하루의 변동성이 30% 이상이 바뀔 수 있어요. 즉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20%막 이렇게 변동성이 줄 거예요. 그 날짜는 제가 여기 적어놨고요. 요즘 들어서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락이 꽤 나옵니다. 저한테 이제 제가 올해 50입니다. 과거에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었고 아마 저 인터넷을 치게 되면 제가 뭐 안교수로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 아마 제가 이게 뜨긴 뜰 거예요. 스타 펀드 매니저 10년 했고요. 지금 연구소를 만들어서 지금 뭐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후배들하고 같이 어떤 이런 경제 동향 이런 것들을 금융권을 상대로 해서 이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있어요. 뭐 작은 종목 말고요. 외국인들하고 사실 이 쌓는 게 이 소위 말하는 금융기관이에요.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대상으로 해서 쌓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런 부분에 시장의 업종 몸으로 느끼는 거 있잖아요. 바이오든 2차 전지든 어떤 거든 시장에서 사람이 거래하는 거잖아요. 자, 이거에 대한 부분에 순응하는 거를 제가 사실 뭐 잘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저를 좀 이렇게 부르고 뭐 세미나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 4, 50조는 일단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제안서대로는. 자, 봅시다. 자, 중요한 거는 지금은
변동성이 아주 커질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경영권 분쟁의 시나리오 1탄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바쁘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고 여기 다 담겨 있으니까 실사 일정. 그죠? 그날 딱 두 번만 하십시오. 빠졌다고 해서 안 보시지 마시고 빠지는 날 괜히 사지 마시고 오르는 날 추가하지 마세요. 일정대로 가세요. 자, ARM이라고 하는 회사가 뭡니까? 팹리스라고 했죠. 공장 없이 설계만 한다. 파두는 뭐 하는 업체다? 파두도 역시나 설계하는 회사다. 공장 필요 없다. 돈이 들지 않는다. 비수기 때도 못 벌면 그만이지 막대한 비용이 나가지 않는다. 좋죠? 그러면 기술력은 좋아야겠죠. 자, 그리고 서울대 박사 출신들만 모여서 만든 기업이에요. 아시죠? 자, 그런데 전현직 대표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ARM이 나스닥을 상장을 해요. 자, 그러면 ARM부터 한번 봅시다. 이 기업도 역시나 설계를 담당하는,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기업인데 과거에 영국하고 그리고 미국에 상장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죠?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서 소프트뱅크라고 하는 손정 회장 있죠. 한국계 일본인. 이 그룹에 팔렸어요. 그러다 보니 9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모종의 함수가 나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엔비디아라고 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시장의 AI 반도체. 지금 반도체 시장이 다 좋진 않아요. 삼성전자라는 금요일날 6%의 급등을 이끌어낸 존재도 누구다?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자 볼게요. 6%. 그죠? 이게 바로 산업이 열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급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동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 마이크론. 그쵸?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한미반도체. 자, 그쵸? 반도체의 명암은 뚜렷합니다. 자, 이런 애들은 오른다, 안 오른다? 못 오른다. 명암이 뚜렷하죠?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시장을 이끌었던 뭐다? 엔비디아라는 애가 얘를 사실 2020년도에 인수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인수를 하기 위한 과정이 쉬웠다? 아니다. 왜? 영국하고 미국이 반대를 했습니다. 야, 너네 너무 독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니네가 여기까지 먹어버리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에 너네 그래픽 칩 반도체 만들고 AI 반도체 만드는데 얘까지 디자인 업체까지 즉 설계 업체까지 먹어버리게 되면 이거 시장 너네가 통으로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 반대를 했습니다. 즉, 이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나라의 삼성과 하이닉스가 디램 생산의 70% 이상을 생산하죠. 가격을 왔다 갔다 시킬 수가 있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규제가 들어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것도 역시나 안 돼. 가져가면 안 돼. 엔비디아가 못 가져가 했어요. 탐은 나지만 근데 손정희 회장은 지금 지분을 보유하긴 했죠. 다만 이 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 소프트뱅크라는 회사는 보통 어떤 기업이다? 경영을 하긴 하지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나는 회사예요. 주주들한테 분배를 하는 회사예요. 그쵸?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상장이 초읽기가 돼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지? 나스닥에 ARM이 상장을 한다며. 좋아. 근데 엔비디아가 얘를 가져가려고 했는데 뭐 영국이든 미국이든 독점이 될까봐 못 가져가라고 했구나. 거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하는 거죠. 자, 파두는 다시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정말 어려워요. 파두는 뭐? 팹리스. 설계만 하는 기업이다. 공장이 없어도 된다. ARM도 공장이 없으면 된다. 똑같은 업체다. 근데 ARM도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나 팔릴 것 같아요. 팔릴 것 같아요. 그쵸? 다만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다만 지금 미국 시장을 이끌어가는 게 누군가요? 누구요? 맞습니다. 지금 나스닥을 이끌어가는 기술주를 이끌어가는 주제가 엔비디아죠.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죠. 미국은 자국주의가 심하죠. 그건 2020년도 트럼프 때 일이죠. 자, 여기서 영국은 지금 어때요? 경제가 안 좋죠. 하나를 줄 겁니다. 달래기. 우리 가져가자. 좀 인정해줘라. 그러십시오.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죠. 이번에 통과된다. 그러면 소프트뱅크에서도 이 지분 투자를 해서 충분히 수익을 얻었어요. 100달러, 아니, 100억 달러인가요? 규모의 일단은 20% 정도의 이 초과 마진, 본인들이 예상한 것보다 얻었습니다. 자, 그 이상을 베팅하게 되면 팔리겠죠. 자, 엔비디아가 먹으려고 했다가 규제 때문에 못 먹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한 예로요.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인수합병되기 위해서 비싼 값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으세요? 직원을 줄여야 돼요. 왜? 나와 색깔이 맞지 않는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골치 아프다 이거죠. 최대한 구조조정을 하고 해야 그 기업이 비싸게 팔립니다. 근데 자, 팔릴 기업이 왜 여기 실사를 할까? 궁금하시죠? 팔릴 기업은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돼요. 왜? 가져가는 사람이 그 다음을 바톤 터치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한다? 반대야. 팔릴 건데 얘를 방문해. 왜? 얘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을 한 거지. 근데 경영권 분쟁은 또 무슨 말이에요? 전 현직 대표 한 명은 팔다. 한 명은 지분 투자 받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ARM은 봐볼까요? 팔릴 걸 알면서도, 즉 어떻게?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한국계 일본인이죠. 자, 이 부분에 지분 투자를 해서 묶어버리게 되면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네들이 ARM이 국내 실사까지 한다. 자, 어떻게 좋은 기업이면 무슨 목적으로 해서 들어온지 알겠죠? 자, 그 지분 투자 정확히 들어오는 날은 향후에 말씀드릴게요. 아직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실사라는 거는 이 기업 실지로 돌아보고 아하, 이런 만한 내가 들었던 것보다 좋구나. 얼마를 책정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기업에 20% 지분 투자하려다가 30% 할게요. 10% 할게요. 얼마 드릴게요. 얼마 투자할게요. 이걸 결정하는 게 바로 실사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사 과정의 주가를 어떻게 한다? 단기 반등, 폭등은 분명히 존재한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일라일리부터 노보노디스크에 대한 비만 치료제가 누가 1위를 할 거냐 경쟁이 심하죠. 그러다 보니 이게 있죠. 펩트론. 자, 전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역시나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가 국내 실사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됐다? 폭등을 했죠. 여기는 일론 머스크가 먹는다라고 해서 관심. 폭등은 여기에요. 적은 금액입니까? 2배 올랐죠? 다만 변동성이 어떻게 된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된다. 여러분들은 중요한 건 뭐다? 이 시점에 빠지면서도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60%를 오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40% 때려 맞고 20%이 수익을 원하십니까? 실사 일정의 통으로 먹는 걸 원하십니까? 그쵸? 이런 판을 알아야 된다는 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사실 시장에 나와 있는 정보에 늦죠. 그리고 정보라는 거는 무수한 정보들이 있지만 그 정보들 중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는 데이터 과정, 데이터링이 필요하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하, 이게 정보인가 유효한 정보인가 아닌가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패싱해버리는 거죠. 그쵸?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6으로 파두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실사 일정과 그리고 경영권 분쟁이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삭제됐던 거 보여드리는데 보시게 되면 하나하나에 대한 지분에 대한 변동 그리고 장내에서 지금 사들이는 누구누구에 대한 인물 이름까지도 적어놨습니다. 왜? 사기 위해서는 본인 이름으로 사게 되면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공시를 해야 돼요. 최대 주주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특수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를 들어 직원이든 어떠한 관계가 형성돼요. 퇴사하게 되면 더 이상 신고를 안 해야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다 적어놨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지분이 모였을 때 바로 경영권 분쟁이라는 시나리오를 등장할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실사 일정 바로 그 타겟의 수익을 얻기 바랍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성장성은 보장돼 있다. 다만 산업과 시장과 그리고 업종 이 모든 거 시장을 알고 산업을 알고 업종을 알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종목에 대한 타겟
그리고 이런 일정까지도 파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시장의 사이드가 아니죠. 그죠? 시장을 주도할 수 있죠. 자, 좋은 종목이다. 투자할 만하다. 성장 가치가 있다. 플러스 알파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단기적인 이벤트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하면 요거는 선수가 되는 거예요. 즉 산업은 열려있죠. 시장도 열려있죠. 엔비디아의 날개를 달았죠. ARM 상장 있죠. 국내 상장, 실사, 그리고 지분 투자. 자, 네 박자가 맞아 있다. 여기 플러스 알파적으로 이런 개별적인 이슈까지도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어느 구간대에 내가 베팅을 해야 되고 어쨌든 변동성 플레이 아닙니까? 그죠? 수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긴 있지만 시가총액이 작다 했나요? 크다 했나요? 2주 가량 된다 했죠. 그쵸? 이왕이면 이런 통으로 한번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도 상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항상 여러분들이 투자하면 이렇게 해서 빠졌다가 여기서 반등을 주더라도 설령 30% 올라가는 종목도 10%밖에 수익이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느껴본 감정 아닙니까? 다만 제가 스타 펀드 매니저를 할 때 항상 중요한 건 그 기업과 얼마만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지. 그쵸? 꼭 내부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런 부분이 있고 수주 잔고가 이렇고 ARM의 만일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실사에 대한 부분도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통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세히 제가 한번 라이브에서 다뤄질 텐데 문자 주신 분한테는 제가 라이브로 한번 라이브 할 때는 라이브 합니다 해서 녹화 영상까지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정은 전화 구두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 요거는 조금 약간은 민감한 문제긴 하지만 여러분들 저 함께 가실 분들이고 저희 연구소는 첫 번째 이겁니다. 주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없었으면 한다. 그리고 시장의 종목만 보고 거래하는 습관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우리가 모두가 경쟁 상대가 그들이죠. 누굴까요? 외국인, 그리고 제가 있었던 기관이죠. 힘의 논리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취약하죠. 다만 여러분들은 제가 운용했던 1천억 정도의 펀드 매니저처럼 무겁지 않죠. 기민하게 행동할 수 있죠. 자, AI 반도체,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의 조정, AI, 의료기기, 이런 순환매에 대해서 로봇, 어떻게 빠른 속도로 업종 플레이를 할 수 있죠. 시장이라는 걸 보고 업종을 볼 수 있죠. 그 기민함을 반드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예요. 이 종목을 보고 거래하게 되면 위를 보고 다시 업종을 보고 이 산업은 어떤가? 그리고 나서 시장을 보게 되죠. 자,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향후에 만일에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는 거를 반드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저는 한 번도 이 어려운 용어였음 자, 쉽게 말할게요. 탑다운, 위에서 아래를 보는 시각, 시장에서 종목으로 이렇게 했지 단 한 번도 종목을 보고 시장을 본 적은 없습니다. 산업을 본 적도 없습니다. 왜? 위에서 밑을 봐야 어떻게? 멀리 볼 수 있죠. 아래에서 위를 보게 되면 정상만 보게 되죠. 안 좋은 거예요. 실수가 반드시 나와요. 그러다 보니 저도 과거에 10명의 펀드 매니저 후배들을 뽑아보면 살아남는 애는 2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종목을 보기 때문에 시장의 어떠한 변동성, 그리고 두 번째 그 산업에 대한 사이클이 있잖아요. 과거에 2011년도에 차화정, 바이오, 그쵸? 2차 전지, 반도체 다 있잖아요. 로봇, AI 이런 부분들에 항상 돌고 도는 상황인데 그 색깔이 시장의 산업이 무너지게 되면 조선도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했죠. 차화정도 경험했죠.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안 하고 그 종목만을 보게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떤 금융위기, 코로나, 특수한 질병 상황이 됐을 때 여름이라고 가정을 하면 겨울로 추워진다고 해서 여름에는 무조건 여름 옷만 입어야 돼.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날씨가 추워져서 전체적인 어떠한 이 시장 분위기가 냉각화돼 있다. 그게 코로나 시절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게 올랐다? 코로나 치료제, 백신, 마스크.
마스크도 품귀 현상으로 매출을 증가시켰고 실적을 증가시켰죠. 자, 치료제와 백신은 그러지 못했지만 우리나라만의 문제였나요? 아니면 전 세계가 열구하고 있는 시장의 트렌드였나요? 트렌드였죠. 그 당시에는 그게 고치는 거, 예방하는 거에 대한 집중이 되어 있었죠. 그걸 하나의 산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겨울옷을 끄집어내서 입을 수 있어야 되는데 종목에 빠져들게 되면 아 이거 아닌데 싼데 그러면서 1년 이내 안에 퇴사하는 수익률 평가에서 떨어지는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도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걸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왜 ARM과 엔비디아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릴까요? 큰 판을 알고 있어야만 이런 재료들의 어떠한 함수 그리고 시장에 대한 근거 그리고 이 업계가 만일에 추가적인 분위기가 좋아진 상태에서 이것까지 맞물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원하는 수익률 이상의 거래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만일에 이 부분이 어떠한 충격 요소 뭐 제로 파월의 2% 뭐 하는데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할게요. 뭐 할게요. 막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게요. 뭐 엔비디아 공장에 풀렸다. ARM 공장에 풀렸다. 단기적인 악재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목표 주가도 잠시는 내려놓고 가야 되는 그런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셨나요? 자,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필요 없이 항상 말씀드리죠. 쥐만 잘 잡으면 되죠. 우리는 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를 할 뿐이지 어떻게 한다? 증명하려고 하지 마라. 유연하게 행동해라. 아셨나요? 자, 분명히 말씀드릴 거고요. 아, 참 어려운 시장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주식 타짜가 여러분들한테 긍정의 시그널 그리고 이런 긍정의 생각들이 많이 들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자, 시장을 잘 보면 2배의 수익은 난다. 업종까지 볼 수 있으면 4배의 수익이 난다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했어요? 그 업종을 세분화해서 다시 쪼개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10배의 수익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사이클이 전공정, 후공정, 그쵸? 나뉘고요. 비메모리, 메모리 나뉘죠. 낸드 플러스 시각 자르고 나뉘죠. 지금 팹리스, 파운드리, 생산, 설계 나뉘죠. 어느 걸 시장에서 원하고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고 시장이라는 걸 맨 하단에서 잡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접근하게 되면 성공 확률은 보장돼 있다. 다만 그게 3배일 수도 있고 4배일 수도 있고의 차이를 얻을 수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은 항상 리스크를 많이 지면서 손실을 보면서 간다는 거 그거는 잘못된 방식이에요. 2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50만 원이 고점이라고 하는 애널리스트는 증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시장의 분위기가 150만 원을 원한다고 한다면 순응할 수 있어야 되죠. 다만 잔여물이 되지 않으려면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도 봐야죠. 테슬라도 봐야 되고 어떠한 뭐 수출 대수도 봐야 되고 실제로 수산 리튬이 2030년도까지에 대한 생산량을 반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이 텔레그램 방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6개월 됐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자, 뭐 대동도 역시나 오늘 많이 올랐는데 일주일 전부터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유는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거 AI가 지금 뜨겁잖아요. 다만 얘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농기계 회사예요. 오히려 이건 코로나 때 주가가 좋았던 기업입니다. 뭐 기억하시겠지만 주식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북미 쪽에서 농기가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왜? 외출을 안 하다 보니까 코로나 시절 때 어떻게 된다? 정원 가꾸는 거에 집중이 된다. 근데 이게 이제 로봇 회사로 진화가 되죠. 이런 거. 필옵틱스 뭐 이런 것들도 많다. 계속 말씀해 드리는 거고 저는 AI만 외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번 볼게요. 천천히 이 부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지? 와, 적용. 아, 처음 오신 분이 이렇게 오늘 바로 적용을 하셔서 SPG 뭐 수익 내신 분.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올려주시면 제가 이걸 대신 올려드리는데 시간 날 때마다 9시 39분 이렇게. 1,000만 원부터 100만 원, 뭐 30억. 최근에는 18억 되신 분인가? 그분은 지금 70억 됐습니다. 오늘부로. 왜? 시장이 초전도체를 원하는 즉 시장을 위로 보지 못하는 어떤 특정
작은 섹터에 민감하게 작용을 하면 그때도 역시나 편승할 수 있어야 돼요. 다만 잔여물은 되면 안 되죠. 자, 그런 겁니다. 자, 뭐 SPC 뭐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예. 감속기. 자, 레벨 3. 시장에 판을 할라. 계속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게 6개월치 자료인데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해서 계속 올려드린다. 자, 보십시오. september 6. 예. 나오죠? 엔비디아 얘기 계속 나와요. 미리 오르기 전부터 강조를 했던 내용이라 쭉쭉. 그쵸? 뭐 우크라이나 재건, 단발성 이슈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 자, 안 보이나? 이렇게. 하나마이크론 뭐 이렇게 수익 냈죠. 이때 대동은 마이너스였죠. 다만 미리 사고 있었죠. 왜? 이 시장이 바뀌면서 반도체에서 로봇 쪽으로 될 수 있다. 파두도 마찬가지예요. 예. 미리 알고 있으면 시장의 판을 읽을 수 있다 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동일시하게 말씀을 하신 내용은 딱 하나 있어요. 자기도 수익을 낸 적은 있지만 결론적으로 뭐다? 종목을 보고 거래를 했었기 때문에 손실을 크게 입었던 적이 있다. 왜?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고 언제 시장에 대해서 다른 업종으로 넘어가는지를 몰라서 항상 손실은 확대하고 수익은 짧게 봤다는 것들. 그리고 근거 있는 투자를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가정 불화가 있었고 항상 초조하고 근데 시장이란 판을 이해하고 산업을 분석하고 대외 변수까지도 고려한 상태에서 업종 내에서 다시 세분화해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된다? 마음도 편해지고 투자라는 게 이런 활동을 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었대요. 다만 이 카테고리를 알기 위해선 시간적인 부분도 분명 필요할 겁니다. 저도 지금 사실 이런 영상을 찍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영상을 사실 이 금융기관에 세미나를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 어떤 거냐면 이런 영상을 통해서 전체적인 시장의 업종 플레이에 대해서는 몇십 조를 다루는 기관이나 연기금 그리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전달해요. 다만 작은 종목을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숏, 롱 즉 그들은 외국인과 싸우기 위해서 하는 거라 필드에서 가장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순응하는 자세를 가졌던 펀드 매니저가 저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한테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주식 타짜 이거는 뭐 자산 운용사에서부터 붙었던 내용입니다. 아시죠? 자, 한번 가보자고요. 많은 연락 한번 기다려 볼게요. 010-622-8706으로 욕은 하지 마세요. 좀. 그래서 파두라고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언젠간 한번 봅시다. 라이브 방송 한번 길게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댓글로 파이팅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